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를 한번 출퇴근길에 한번 찍어보자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지금 처음 찍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색하네요. 이 남들 앞에 많이 서고, 네, 직업상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은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요. 이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는 목적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글로 쓰는, 글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는 해왔었는데, 다음에 브런치라든지 네이버의 블로그에 이제 예전에 활동을 했었고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제 목소리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 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네,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저는 일단 지금 그 회사원이에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좀 일반 회사원들과는 조금 다른 지금 이력이 있는 게 좀 이직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서는데 지금 다섯 번째 직장이죠. 다섯 번째 직장인데 중간에 이제 제가 이직을 하면서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잠깐 교직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그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직장이죠. 세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좀 고민이 되었어요. 앞으로 좀 어떤 일을 좀 할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책을 썼어요. 책을 그냥 이제 스타벅스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한 거죠. 스타벅스로 매일 출근해서 초고라고 하죠. 초고 이제 원고를 쓰고 몇 달 동안 원고를 쓰고 책이 이제 출간 계약이 됐어요. 출판사에 좀 어렵게 좀 출간 계약이 됐었는데 참 이것도 많은 걸 제가 좀 느끼고 좀 가치가 좀 되었는데 책을 내고도 좀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쓰고 제가 생각을 한 게 다시 이제 좀 직장 생활을 다시 이제 이직 준비를 하는데 기존에 제가 있었던 분야에 이직을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는 야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그렇고 제가 좀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실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셌었는데 지금 좀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근데 그 압박에 너무 제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좀 그 삶이 좀 부럽다기보다는 좀 해볼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때 도전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좀 아쉬움,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공무원 시험을 바로 준비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솔직히 좀 자신이 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과 좀 비슷한 조직의 좀 성향을 가진 게 제가 생각했던 건 교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통 좋은 직장을 보고 제가 이런 기사를 봤었어요. 교직원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을 보고 신의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직원이 얼핏 보니까 이제 신이 숨겨둔 직장이다. 대충 교직원 생활을 해보지 않으셨더라도 대충 아실 거예요. 교직원이 어떤 느낌일지. 공무원과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많이 봤을 텐데 좀 그런 좀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캠퍼스의 좀 낭만을 좀 느껴보고 싶고 잘 알지 못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교직원의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었었죠. 그 당시에 제가 30살이 넘었었죠. 30살 넘은 나이에 이제 그 교직원 시험에 도전을 했었는데 몇 군데 원서를 썼었어요. 원서를 썼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곳에 연락을 받고, 근데 시험을 보고
네. 잘 기억이 온라인으로 아마 그때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갔는데, 지금도 좀 그 면접을 우리 면접 중에서 이상하게 좀 기억이 남잖아요. 이 면접을 볼 때 좀 압박이 좀 심했던 면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그때 제가 그동안 제가 봤던 면접 중에서 가장 압박을 좀 심하게 받았던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이직을 하면서도 이제 면접을 많이 봤었는데, 교직원 면접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출신이 이제 대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전혀 다른 성향을 띈 분야이죠. 그것도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이제 세 군데의 이력을 가져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건데, 어쨌든 뭐 운이 좋게 교직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이제 교직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 교직원 일이 뭐 일이 편하다 편하지 않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네, 그동안에 실적 압박이 있고 야근이 항상 있었고 월화수목금금금의 생활을 했었는데, 뭐 교직원 저는 그런 게 없죠. 뭐 9시에 출근, 물론 좀 더 일찍 오긴 합니다. 일찍 출근하긴 해요. 9시 와서. 아무튼 9시에 출근 시간이고 6시에 퇴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6시에 이제 정시 퇴근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방학 때는 단축 근무, 아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단축 근무를 해요. 뭐 4시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교직원을 하면서 이제 맡았던 업무가 이제 기획부서의 발령을 받고 예산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뭐 혹시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교직원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교의 이 예산 업무가 상당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전문가라고 하긴 그런데 처음 제가 딱 맡게 되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이 업무 자체는. 그리고 전임 선생님이 저랑 나이가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육아로 인해 가지고 퇴직을 하셨어요. 네, 아주 좋은 직장이었는데 퇴직을 하시고, 전임자가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뭐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학교에 이제 예산 업무, 학교가 혼자 이제 예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담당자가 이게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애를 먹었었죠. 예산 업무를.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1년 넘는 기간 동안 교직원 생활을 했었어요. 뭐 상당히 좋아서 출퇴근길에 그 캠퍼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런 캠퍼스만의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 절대 회사원들이 느낄 수 없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면서 네, 좋게 이제 생활을 했었고, 캠퍼스 이 풍경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점은 교직원 생활을 하면서 이 교직원 조직도 상당히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 제가 다녔던 사기업과의 약간 그런 군대식 같은 그런 문화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떻게 좀 비교하기가 그런데 보수적이긴 해요. 다른 의미에서 보수적이 막 이렇게 막 상명하복의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직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기에 좀 적응하는 데는 조금 이제 저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거죠. 우리 일반 회사에서는 제가 당황했을 때 결제 같은 걸 한번 올리면 거의 대부분 바로 결제가 돼야 되죠. 그날 안 되면 좀 큰일 납니다. 이 업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제가 결제를 올렸는데 며칠이 지나도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담당자가 이제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 그 담당자가 뭐 바쁜 일로 해가지고 그 담당자 결제가 그럼 진행이 안 돼요. 학교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제가 떨어져야지 뭔가 이 부서 간의 협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그 담당 부서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기획부서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돈에 관련된 거는 이제 진행을 했지만, 저희도 이제 타 부서의 이제 결제, 뭐 총무팀이라든지 뭐 교무팀이라든지 결제를 맡아야 될 때가 있죠. 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뭐 교직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교직원을 하면서 역시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면서 상당히 여러모로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교직원 생활을 했더라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지, 불만은 아니었고 약간 새로운 다시 니즈가 좀 생기는 거죠. 제만의 이제 비전적인 문제인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교직원 생활을 했었더라면은 느끼지 못했을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제가 30대 이제 교직원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생기기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급여 문제였어요. 이 교직원들의 이제 급여가 사실 공무원에 이제 준용하는 그런 법을 준용해서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예산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 전체 그 예산 급여를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걸 딱딱 이제 맞아야 되니까. 제가 전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받았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거의 한 20년 차? 네, 20년 차. 성과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이제 급여로만 했을 때 그 급여까지 올라서려면 20년 차가,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지금 성과급을 제외하고 순수 그냥 기본 급여로 했을 때 15년에서 20년 차, 네, 최소 되어야지만, 제가 그 전에 이제 대기업의 대리로 내구민권에서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성과급도 있고 그랬죠. 이렇게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직원 생활을 할 때 이제 실제 처음에 15기간 때에는 200만 원을 못 받는 급여였었고, 15기간이 끝나고 나서 6개월이라는 15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급수에 맞는 정식의 이제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25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급여를 받고 이제 생활을 했었어요. 사실 전 직장의 이제 급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네, 급여였었죠.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소비를 상당히 좀 줄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교직원을 하면서 진짜 여러모로 다 좋았는데, 이 소비하는 패턴이 있는데 이걸 줄이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네, 돈을 이제 대기업에 다닐 때는 이때는 돈을 썼는데 돈을 계속 못 쓰다 보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좀 급여적인 문제, 교직원 다니면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겸업이 금지가 돼요. 이게 제가 또 기획부서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규정을 담당을 했었는데,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겸업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겸업이 금지가 돼요. 상당히, 이게 또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무슨 창업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교직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책을 썼었어요. 책이 이제 출판 계약이 되고, 교직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반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책이 이제 출판이 되었어요. 책이 출판이. 첫 책의 주제는 좀 일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제가 세 군데에 이제 대기업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경험들을 살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하다가, 블로그에 이제 이웃이죠. 이웃 좀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1000명이 좀 넘게 이제 되면서 활동을 하다가, 다음에 있는 브런치,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작가를 좀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좀 글을 쓰기를 좋아하시는,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진행하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이제 브런치가 있어요. 그 브런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변하게 됐죠. 이 칼럼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요청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 출간 작가들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지 않더라도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메인에 노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조회수가 이제 높은 거 같은 경우 막 10만이 넘어가고, 다음 메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아니면 제가 글을 썼을 때 그 직장인, 아니면 원이 이렇게 원이란이라고 있어요. 직장인란이 있고 원이란이 있고, 그 뉴스 거기 바가 있잖아요. 일상, 요리 이런 거에 다 어쨌든 메인에 그런 거에 노출이 되어요. 그러다 보면 구독자 수 상당히 늘어나고, 거길 보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각
그때 당시에 부서의 팀장님한테 강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허락을 맡았었는데, 책을 통해 가지고 강연 허락을 맡았었는데, 이게 다른 활동까지 하기에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은데, 이게 대학교에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사실 이게 다른 부서한테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서 전체의 팀원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이직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직장으로 다시 가야 되냐? 이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당시에 30대 중반이었죠. 몇 살이었지? 35살이었나? 30대 중반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이직을 해야 돼요. 교직원인 상태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금융권에 있다가 이제 그 경력이 끊긴 거죠. 교직원에서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이런 상태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떤 직장으로 할지,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책을 쓰면서도 상당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을 보니까 다시 첫 직장으로 좀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그 똑같은 회사가 아니라 그 업종으로 거기서 이제 그때 이루지 못했던 것들도 좀 이뤄가면서 다시